일용고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전유동이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1월 첫째 주 KBL 루머 이펙트 2부 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2부 일단 댓글 선생님께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도록 CUSWJ님이 오늘은 대구로 직관 가서 늘 그랬듯 이동환 기자님부터 찾았네요. 저 찐팬의 다음에 사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탁드려도 됩니다. 당연히. 네. 그럼요. 인사 주셔도 되고 부탁드려도 돼요. 제가 근데 약간 낯을 가릴 때가 있어서 네. 좀 어물쩡할 때도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늘 마음으로 늘 반가워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네. 자, 1부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부 댓글. 1부 첫 댓글. 네. 1부 첫 댓글을 보도록 하죠. 1부 첫 댓글. 네. 자, SY 이사이공님. 2420님이 자, 이동환 기자님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서 화면으로 귀염귀염하신데 원래 하는 잘부터 아니 지금 이 댓글을 이동환 기자가 제가 고르죠. 주로 정리를 많이 하거든요. 한 80%는 네, 이동환 네. 기자하고 20%는 제가 하는데 네. 꼭 이동환 기자 할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네. 지난주에는 이동혁 기자 이름이 없어요 댓글. 아니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그런 농구에 관련된 얘기를 갖다 하면 되는데 네. 꼭 니를 넣어야겠어? 네. 그래도 요런 댓글로라도 자존감을 세워야죠. 근데 이거 스타트랜드 좀 약간 가볍게 하고 네,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대구 가서 사진 찍어 달라 그러면 이동환 기자 좋다고 네. V자까지 그려줄 겁니다. V자에다가 이렇게 네, 하나 따봉 이렇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박승국님이 네. KGC는 현재 KBL의 홍길동 팀인 것 같네요. 네. KT, SK한테 승 뺏어서 하위 팀들한테 야무지게 나눠주고 있네요.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 그러네요, 정말. 네, 정말 네. 의적이네요. 네. KGC는 홍길동 팀이고 네. 오리온은 탐관오리 팀이고 극과 극이네요. 그 KGC와 오리온이 만나면 또 KGC가 뺏어 먹습니다. 그 홍길동이 이제 좋은 의미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제 KGC는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KGC 팬분들께서는 과연 홍길동으로 생각을 할까?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마음씨 좋은 가부장 느낌. 집에서 쌀이 없는데 네. 그 쌀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 아닐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팬분들 입장에서 이런 의적팀 응원하는 게 되게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왜냐면 강팀들 잡는 거 보면은 되게 기분 좋고 맞아. 희망이 생겨요. 야,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냥 연승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잡아야 되는 경기들 지는 거 보면은 또 복장 터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강팀들 잡고. 네. 그러니까 이게 희망 고문의 반복이 네.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즌입니다. 그렇게 되면 KGC 팬 여러분들이 지칩니다. 그러니까요. 지쳐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국내 농구 관련 커뮤니티에도 KGC가 질 때 이 KGC 팬분들의 어떤 성토가 네. 사실 되게 많아요.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KGC 네. 편에서 저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DUSRUD1357님이 솔직히 삼성은 다른 외국 선수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로빈슨은 심판이랑 경기를 합니다. 가망이 없어요. 이렇게 이 삼성 굉장히 답답한. 120% 지지합니다. 네. 네, 로빈슨은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네. 왜 그런지 또 삼성 편에서 저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논란의 홍길동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GC 이제 2021년 마지막 2경기 치렀는데요. 근데 잠깐만요. 네. KGC 그 정관장 거기가 마스코트가 홍길동 아닌가요? 그렇죠. 또 맞아요. 맞죠? 네, 또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네. 그 도령님 같은 그 캐릭터 있어요. 그렇죠. 네. 일부러 그러시나? 마스코트를 바꿔야 되는 일부러 거죠. 그러시나? 마스코트를 약간 왕 같은 걸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남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LG한테 지고 이것도 이제 쌀 나눠준 거죠. 네. DB한테 이기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DB는 왜 뺏었어? DB는 또 우리 불사가 DB를 왜 뺏었냐고. DB도 힘든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KGC가 LG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저는 경기 보면서 사실은 이제 좀 팬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왜 자꾸 트랩을 갈까라는 부분. 사실 이거는 저희가 지난 시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 정상적인 수비도 된다. 이 문제가 또 이제 우리도 지쳐요. 이제 난 얘기도 하기 싫어.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디비전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제 이 경기력이 이 업앤다운이 한 경기 안에서 굉장히 심해서 사실은 또 보는 팬분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비 능력 그리고 사이즈 이런 부분에서 KGC가 트랩이나 어떤 그 변형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KT나 현대모비스나 SK나 이런 팀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팀들이 예를 들어서 미스매치가 안 났을 때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수비를 하고 스위치를 하면서 좀 더 압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거기에서 무슨 트래블 들어가고 거기서 스틸을 하고 이게 또 얘기해야 돼? 또 얘기해야 되냐고. 장점 단점을 또 얘기해야 되냐고요. 네. 장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정도 우리 자매품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 첫 번째, 자, 장점은 뭐냐면 그 수비에 대한 긴장감을 높여주면서 텐션을 높여주면서 흐름을 좋게 만든다. 그죠? 그렇죠. 그거 하나. 네. 그리고 나머지 장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단점은 뭐냐면 체력 소모가 많아져요.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공격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공수 밸런스 맞춰야 되니까. 네. 세 번째 부상 위험도가 많아진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 김승희 감독 계속 하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KGC 이 트랩 수비가 문제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 KGC 트랩 수비의 목적은 뭘까? 그러니까 이 KGC 이제 그 미디어 데이 이제 시즌 미디어 데이 때 김승희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till loving you. 네, 스틸을 노리는 트랩. 그러니까 목적은 이 팀의 목적은 이 트랩을 통해서 스틸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도 장점이지만 스틸, 턴오버 유발 이걸로 쉬운 2점을 만들지 사실 이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이 팀의 트랩.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확 모멘텀을 가져오면서 가는 어떤 이런 농구를 이제 좀 원하는 거고 이건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KGC가 이런 농구를 한지. 그래서 색깔인데 그게 한 3년 됐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처음에 좀 했을 때 이게 사실 상대들은 다 알고 있는 KGC 색깔 말씀하신 대로 3년이 됐기 때문에 KGC가 이렇게 하겠지라고 다 되어 있고 많은 팀들이 준비를 해오는데 상대가 대처가 잘 이루어졌을 때는 즉각적인 어떤 정상 수비의 어떤 전환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LG전 같은 경우도 LG가 마레이가 보면은 KGC가 트랩 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LG도 그거에 대응해서 위치를 다 잡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트랩 보면 요 위치에 서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서 받아 나오면 뭐 1차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안 통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도 4쿼터까지 끝까지 가다가 사실 4쿼터 때 승부처에서 좁혔다가 그때 또 트랩 가다가 얻어맞으면서 또 졌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작전 타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오세근 선수가 좀 답답함을 토로를 합니다. 그게 이제 나왔는데 TV 화면에 나왔는데 뭐냐면 이게 타이밍이 이렇게 가면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을 때 김승희 감독이 타이밍 네가 맞춰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지엽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트랩을 들어가면 계속 당하는데 그 트랩을 그쵸. 또 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선수가 타이밍이 들어갔을 때 어떤 타이밍이 맞지 않는데 왜 맞지 않냐면 마레이가 피딩이 그만큼 좋아요. 맞아요. 그건 인정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들어가는 타이밍의 어떤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턴오버의 문제 때문에 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봐봐요. KGC가 변준영이 사이즈가 나쁩니까? 맞아요. 전성현이 나빠요? 문성곤이 나빠요? 뭐 스펠맨이 파워가 약한 것도 아니고. 스펠맨 파워 나쁜 것도 아니고 마레이가 그렇게 주면 그냥 정상적인 수비하다 맞으면 되지. 그렇죠. 그게 그렇게 큰 아킬레스건인가? 보통 보면 이제 맞아서 아픈 득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득점이 있는데 마레이가 그렇게 하는 건 아프지 않은 득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나 현대모비스에서 유작 감독이 이현민이나 김동준이 미스매치가 들어올 때 나머지 선수들 다 서 있는 그런 부가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냥 2점 주면 돼요. 왜냐면 KGC 그걸 상쇄할 만한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그리고 지금 KGC가 지난주에 좋았지 않습니까? 좋고 이제 LG전 잡으면서 뭔가 연승을 타면서 그 2위권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LG전에서 또 뭘 했냐면 스케줄이 빡빡하지도 않은데 식스맨부터 내보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플랜 자체가 굉장히 변형을 좋아해. 근데 이 변형이 그럼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KGC 그리고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해 주세요. 네.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실 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KGC 요즘 이제 스코어를 보면은 KCC랑 되게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만 더 많이 할 뿐 다득점 다실점이 많아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 다실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많은 트랩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체력 고갈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실점이 좀 쉽게 주는 실점이라든지 밖에서 얻어맞는 킥아웃 패스로 인한 얻어맞는 실점이 많아지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4쿼터 선수들 발이 안 떨어지는 이런 모습. 디비전이 정말 대표적이었어요. 진짜 변준영이 그냥 혼자서 만든 느낌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갈수록 선수들이 트랩을 많이 하면서 체력적인 어떤 부담이 커지고 그렇게 될수록 결국에는 선수 다 서 있게 돼요. 공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체력 지치면은. 그러면 이제 변준영 스펠맨의 1대1, 둘만의 2대2, 다른 선수들은 서 있는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단조로움, 공격의 단조로움까지 야기되는 이런 이제 계속 이 파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격투기로 치면 지금 격투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이제 반달레이 실바라고 있었어요. 아 유명하죠. 붕붕훅이라고 이렇게 예. 있었는데 근데 이제 반달레이 실바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선수가 그 그라운드도 좋고 이제 타격도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대보다 모든 걸 다 압도해요. 그걸 KGC라고 쳐봅시다. 네. 했는데 근데 그 경기 플랜이 어떤 플랜이냐면 붕붕훅으로 1분 동안 계속 때려 백연타를 때려 이렇게 맞아서 걸려서 넘어가면 이기는 거고 아니면 말아. 그러다가 체력 떨어지면 질 수 있어. 근데 정상적으로 하면 반달리 시베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KGC가 처음부터 KGC는 그냥 자기들의 어떤 농구로 승부를 걸어버려요. 약간 KO를 노리는 농구 같아요. 그렇죠. 예, 복싱 그러다가 KO를 당해요. 그래서 경기 기복이 심해져. 음. 근데 그러면서 자신의 진정한 약점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이 지금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 말았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KGC는 수비에서의 어떤 체력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눠서 공격적인 작업에서의 그 디테일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가져가야 되냐면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 맨발 농구를 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공격에서 그러니까 변준영의 그냥 1대1 도파, 오세근의 어떤 마무리 또는 전성현이 핸드오프 플레이 이한 석점 그리고 문성건이 빠졌을 때 어떤 그 석점. 근데 이게 조직적이지 않아요. 스펠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장할 때 속이 맛있어야 된다. 밑작업을 해야 된다. 밑작업을 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스펠맨은 근데 그 밑작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 농구를 해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 스텝백 석점을 던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내외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스트롱 사이드, 윅 사이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된다고. 지금 KGC는 어떤 걸 잡아야 되면 스펠맨을 과연 그 뭐 미드레인지 쪽에 위치해가지고 거기 한다 또는 밖에서 근데 페이스업을 좋아하는 선수야. 그러면 그 페이스업에서 미스매치를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페이스업에 맞는 그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주고 그 전에 작업을 통해서 주고 거기에서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그러면서 그 선수가 탄력이 붙어서 올라갔을 때는 아무도 못 막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고 변준영도 마찬가지로 2대2 공격을 할 때 오세근과 할 건지 스펠맨과 할 건지 오세근과 했을 때는 그러면 문성곤이나 전성현은 어떤 위치에 있을 건지 이런 작업이 돼야 되는데 수비에서의 어떤 힘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오프더볼 무브가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데 사코트에 완전 퍼져버려. 맞아요. 그 홀로 공격을 이게 문제라고 지금 KGC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대로 멤버 농구 같은 느낌이 들고 특히 4쿼터 되면은 이 사실 선수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개인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든 쥐어 짜내고 있는 느낌이고 결국엔 이걸 조정해주는 것이 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워낙 로스터가 뭐 지금 뭐 벤치가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화려하기 때문에 이걸 사실 잘 조합만 하면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팀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떤 또 문제점이 또 생기냐면 계속 이제 비판해서 죄송한데 KGC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팀인데 지금 좀 약간 좀 뭐랄까 흐름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희종, 박진우이 왔을 때 처음에 주전 라인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왜 저러지라고 봤을 때 이 선수들이 수비에서 그런 수비들, 그러니까 트랩 앤 스틸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전을 빨리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그런 공격을 그런 식의 농구를 더 많이 빨리 더 잘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이게 실패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박지훈이나 양희종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식스맨을 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KT나 SK 만났을 때 양희종을 특정적으로 뭐 주전을 쓸 수도 있고 박지훈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탁 넣었다가 또 안 되니까 또 뺐다가 그러면서 한 발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KGC가 지금.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 그 양희종이 이제 몸 상태가 올라가는지 경기력이 되게 좀 올라오면서 확실히 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나이도 많고 노장인데 문성건이랑 같이 이 선수가 4번으로 나오고 오세근이 조금 그래도 쉬어주고 문성건이 같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수비 라인의 어떤 위력이나 어떤 문성건 공격 리바운드 가담도 훨씬 더 활발해지고 이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가진 게 분명히 많은 팀이고 이걸 잘 활용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네. 그러니까 저는 KGC는 분명히
이런 이제 꼬인 부분만 해결을 하면 여전히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KT하고 만약 KT하고 붙는다고 해도. 근데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플레이오프 4강에서도 1개월 당할 수 있고 굉장히 좀 불안해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온 14승 14패 5위입니다. 네. 네, 이제 KT전 패했고요. 가스공사는 승리를 거뒀는데 모비스전에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아, 자, 여전히 강팀에게 약하고 약팀에게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이 팀 보면은 요즘 경기를 보면 뭐 이제 일단 외국 선수 한 명으로 할로웨이 한 명으로 하고 있죠. 메이스가 이제 요번 주 중에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합류를 네. 하는데, 네, 근데 국내 선수진은 정말 무섭긴 무섭구나. 음. 이정현, 이대성, 이승현은 이 트리플리는 진짜 개개인 역량이 다들 너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리플리 좋았어요. 트리플리. 아, 네. 예. 우리 네. 원석영 기자가 있는데 네. 이거 기자 했어요. 야. 제가 요즘에 성년농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원석연 어떻게 하나 보자. 필요하면 100개 해야죠. 맞아요. 그렇죠. 모방해야죠. 예, 그럼요. 모방해야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 트리플리 굉장히 좀 위력적이고 이 세 명의 역량만 봤을 때는 물론 뭐 이정현 조금 기복이고 이대성의 뭐 단점들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개인 역량만 봤을 때 다른 팀의 어떤 3인방과 비교했을 때도 결국 밀리지 않는다. 개인 역량만 봤을 때는. 근데 이 팀도 저희가 뭐 자주 얘기했다시피 멤버 농구가 되고 있고 이들 어떤 시너지가 나는 장면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외국 선수와 뭔가 이제 같이 합의 맞춰서 같이 상승 효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덧붙여서 저희가 지지난 주에 얘기했죠. 혹사 어떤 부분, 체력 관리가 안 되는 부분까지 겹치면서 이제 딱 그냥 5할에 머무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팀이에요. 이 팀도. 네.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전이나 현대모비스전, 그러니까 KT전은 뭐 평가가 안 되는 게임이었고 현대모비스전도 이제 이기다가 역전패를 갖다 당했는데 그렇죠. 확실히 이제 이정현 그리고 이대성, 이승현은 위력적인 선수예요. 정말 좋은 선수들입니다. 네. 특히 이정현이 최근에 뭐 슛 기복이 있다 그랬는데 현대모비스전에서는 이제 스크린을 받은 뒤에 상대가 해지가 나올라 말라 하는 그 타이밍을 노려서 석점 슛을 던지는데 그게 딱 들어가고. 네. 이대성은 최근에 좋은 건 뭐냐면 뭐 이동환 기자가 잘 얘기했다시피 미드레인지 게임을 강화하면서 슈팅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요. 맞아요. 이 부분만 되면 이대성은 굉장히 좋죠. 음. 그리고 이승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좋고 좋은데 근데 여전히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이 팀의 팀 컬러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이대성 같은 경우에도 갑옷을 벗겨주겠다 그랬잖아요. 강호중 감독이. 벗긴 벗었는데 갑옷 벗고 나니까 헐벗은 느낌이에요. 네. 그 속에서 뭔가 이게 이대성이 말하는 진정한 갑옷을 벗고 농구를 하는 건가? 아니죠. 그렇죠.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자기의 어떤 활동량을 극대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진짜 고군분투를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좀 안쓰럽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팀은 왔다 갔다 그래요. 계속. 그렇죠. 네. 네.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이 세 선수에 대한 의존도도 높죠. 특히 이대성, 이승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이제 사실 가스공사전도 이기긴 했는데 마지막에 추격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정현의 어떤 클러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작용을 하면서 그래도 벌리면서 잡아낸 거였고 현대모비스는 결국 뒤집혔는데 이제 경기 끝나고 강훈철 감독님이 자체 해결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출전 시간 관리 타이밍, 그러니까 관리해줄 수 있을 때가 있었는데 주저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모비스전 같은 경우는 막판에 사실 이제 모비스가 역전을 하면서 되게 시속 게임이 다시 됐는데 여기서 사실은 갑자기 이대성이 슈팅 난조에 빠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샷 셀렉션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기를 봤을 때 그것보다는 그냥 슛 자체가 체력적인 요소 때문에 이제 감이 확 떨어지는. 왜냐면 이대성 요즘에 보면은 1쿼터 때 공격 옵션을 확 끌어서 득점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페이스 유지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가 4쿼터에 다시 이제 좀 이게 높아지는데 볼 어떤 소유가 근데 이게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효율이 약간씩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오리온이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클러치의 어떤 약점, 결국에는 또 이런 역전패를 당하는 현상까지 벌어지는 게 아닌가. 물론 선수 개인의 어떤 뭐 운영도 잘해야겠지만은 결국에는 의존도도 문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보통 한 30에서 33분 정도 요 정도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띄워주면서 뭔가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난주만 해도 막 40분 이상 뛴 게임도 엄청 많고 연장 설정한 부분도 엄청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할로웨이도 사실은 할로웨이 잘해요. 잘하죠. 네. 좋은 선수예요. 좋은 선수인데 막 그 4쿼터 초중반, 3쿼터 중반부터 약간씩 퍼지는 게 보여요. 네. 그 잘 뛰지는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못 체크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은 할로웨이 혼자 뛰지만 이제 음. 제임스 메이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메이스가 들어왔을 때 어떤 그러면 머피의 어떤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뭔가의 시너지가 날 것인가? 그 부분은 또 여전히 의문이에요. 사실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이스 얘기를 결국에는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현장 관계자들 반응은 요즘 메이스가 최근에 뛴 경기도 보면은 정말 밖에서 노는 선수로 바뀌었다. 약간 소위 말해서 도련님 농구하는 그렇죠. 것 같이. 그러니까 사실 SK 그때 이제 우승할 때 보면은 그때 좀 일시적으로 픽앤팝을 좀 해서 3점도 놓고 그러면서 모멘텀 가져오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네. 요즘에는 사실 그런 것만 약간 하는 느낌. LG에서는 진짜 우직하게 말씀하셨던 대로 포스트업 위주로 했는데 다른 리그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나이의 어떤 문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부상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부상을 피하기 위한 어떤 방법일 수도 있는데 사실 오리온에게 밖에서만 3점 던지는 메이스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제임스 메이스가 LG 때는 정말 완전 닭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슈팅이 어떤 메이드율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슛 던지고 다시 공중 리바운드 잡고 슛 던지고 다시 공중 내 거야 잡고 그 약간 강백호 느낌. 그렇죠. 예.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외곽에 대한 효율이 괜찮아요. 속점도 괜찮은데 그걸 이제 가지고 가다가 SK와의 SK DB와 챔프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때는 제임스 메이스가 효율을 굉장히 좋게 가지고 왔는데 그때도 그 당시 문경은 감독과 어떤 합의를 합니다. 어떤 합의를 하냐면 석점을 계속 쏘고 싶은데 난사기지 있을 수 있어. 문경은 감독 난사기지 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제임스 메이스는 내가 공격 옵션을 더 많이 가지고 갈게. 나 잘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합의를 보냐면 자 석점은 그러면 비어 있을 때만 쏴. 대신에 골밑을 좀 더 파줘. 그렇게 해서 합의가 어느 정도 잘 된 상태에서 됐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석점만 쏴요. 돌파가 전성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스피드가 많이 떨어져 있고 운동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몸을 밀고 뭔가 이제 넣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석점을 많이 써요. 외곽에서 공격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되면 오리온의 강훈준 감독과의 어떤 스타일은 제가 볼 때 상극이에요. 그렇죠. 일단 포스트를 원하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 라돌리차 있을 때랑 뭐가 다를 수도 있어.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이건 또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만은 솔직히 좀 이따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임스 메이스가 왔어. 그 선수잖아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메이스가 네, 어떨지. 네. 지금 머피 할로웨이 같은 경우는 강훈준 감독의 어떤 스타일과 좀 맞아떨어지는 면이 많아요. 딱 좋죠. 네. 왜냐면 골밑 위주고 거기에서 견실하게 리바운드 잡아주고 공격이 안 풀렸을 때 포스트업 득점도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근데 이 선수의 어떤 출전 시간을 좀 빼서 제임스 메이스한테 줘야 되는데 제임스 메이스도 출전 시간에 대한 욕심이 있는 선수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25분 15분 만에 뛴다 그랬을 때 그 15분에서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랬을 때 지금은 머피 할로웨이가 골밑에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트리플 리가 위력을 온전히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패하고 있는데 제임스 메이스가 딱 들어왔을 때는 그런 체력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서 머피 할로웨이가 들어왔을 때 어떤 25분 30분은 오리온이 좀 더 이제 그 좋은 효율을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제임스 메이스 왔을 때 이 흐름이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은데 그랬을 경우에 그 흐름까지 잡아내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좀 의문이 있어요 저는. 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으니까 강훈준 감독님과 메이스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강훈준 감독님 포스트에서 어떤 플레이를 좀 또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메이스가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도 여기서 어떤 시너지가 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이 선수가 LG에 있을 때 좀 이런 국내 선수들을 살리는 플레이에 좀 관심이 없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 거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공격 리바운드 상황에서는 수비들이 페인트 존에 집결됩니다. 리바운드 사서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밖에 킥아웃 하나 하면 오픈 찬스가 숭숭숭 나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세컨 찬스에서 3점이 되게 어떤 팀들에겐 되게 중요한 옵션인데 근데 메이스가 그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러면은 강훈준 감독님이 요청을 해서 메이스가 골밑을 한다. 그렇다는데 과연 오리온의 슈터들이 그것도 파생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 메이스의 패스로 인해서 사실 이것도 좀 조금 저는 그래서 이 선수가 이때까지 KBL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우려를 사는. 그러니까 스탯은 되게 좋았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걱정이 한두 가지 드는 게 아니어서 네. 그때 그 현주 감독 시절 때 제임스 메이스가 뭐 살짝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팀 동료를 활용하는데 그땐 또 잘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 LG 관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메이스가 살짝 다친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손부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그렇죠. 하는데 예, 맞아요. 슛을 못 던지니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임스 메이스도 나이가 좀 들었고 이제 운동력이 좀 떨어졌으니까 혹시 그 부분에서 좀 더 살려주는 농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6승 22패 10위입니다. 네, 모비스 KT에 다 졌고요. 현재 10연패 네. 빠져 있습니다. 12월 5일이 마지막 승리고요. 네, 아직 이제 그 이후로 승리가 없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네. 네, 10연패를 그러니까 시즌 경기가 54경기는 그중 5분의 1을 연속으로 졌다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심각하고 특히 이제 이 공격력 문제가 진짜 심각한데 뭐 이제 뭐 부상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어쨌든 팀 평균 득점이 70.5점 10연패 기간 동안 팀 야투율이 41%. 이 평균 한 10연패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평균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되게 좀 사실 좀 심각해요. 예. 자, 그럼 삼성의 총체적 난국이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핵심 이유를 한 세 가지만 좀 꼽아보자고요. 첫 번째는 역시 윙맨이 없어요. 예. 네. 윙에서 득점 생산이 안 됩니다. 임동섭, 장민국, 김현수. 뭐 김현수가 갑자기 왜 윙이야라 하실 수 있는데 이 선수는 말이 가듯이 사실은 2번 단신 2번이에요. 그렇죠. 예, 3점 캐치앤 3점 이런 걸 위주로 하는. 근데 이 세 명이 최근 2020년, 2021년 FA 때 다 잔류한 선수들인데 지금 보면은 기록들이 다 나올 겁니다. 득점 생산, 야투율, 3점 성공률 전부 다 완전 장민국 그나마 3점이 괜찮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밖에서 던지는 슛들이 너무 업앤다운 심하고 사실 안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삼성이 파생 효과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예, 뭐 김시래가 다 만들어서 빼줘도 미스샷, 뭐 해도 미스샷. 그러면 이제 그거 상대는 롱 리바운드 나오는 그냥 트랜지션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이제 무너지는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그럼 글루가 있냐? 예를 들어서 글루가이즈냐 그 말씀하시는 글루가 있냐? 이렇게 봤을 때 그것도 아니에요. 임동석, 장민국은 수비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평균보다 좀 낮아요. 맞아요. 김현수가 그나마 좀 끈끈한 선수인데 이 선수는 신장이 작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비에서 어떤 미스매치 유발 등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이렇게 주로 활용을 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죠. 이 윙 자원을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2차돌 트리오, 2차돌 듀오, 이원석, 그 차민석을 좀 경험치를 매기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되게 좀 소극적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도 이제 이동엽이 존재감이 좀 컸구나.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가드진에서는 이동엽이 어떤 그 이탈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팀이든지 사실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에이스급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봉쇄할 만한 혹은 괴롭힐 만한 카드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가는데 네. 이동엽이 없으니까 삼성이 그걸 할 선수가 없어요. 사실 임동섭, 장민국 다 약하고 배수영은 그냥 포워드고 김현수는 말씀하신 대로 작고 지금 삼성 가드 남은 선수들 김실애, 천기범, 전영준인데 김실애는 공격에서 롤이 커야 되는 선수고 부담을 너무 주면 안 되고 전영준은 작고 천기범은 이제 막 돌아왔고 네. 이제 막 없습니다. 돌았는데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기범 선수. 맞아요. 부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 가드진도 지금 뭐 김실애가 그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중에서 고군분투를 하지만 뭐 여전히 아이자 힉스가 없는 상태에서 어시스트는 좀 더 줄어들고 일단 경기 지배력이 좀 줄어드는 상황. 이 상태에서 로빈슨이 있는데 이 로빈슨이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로빈슨 지금 이제 6경기 치렀는데요. 야투율이 40%가 안 됩니다. 뭐 이제 어떤 격리 기간 감안 이런 것들 뭐 이상민 감독님 말씀하신 어떤 근육이 뭉치고 통증이 이런 부분 감안을 해야겠지만 사실 모든 선수들이 다 겪는 부분이잖아요. 네. 중도의 합류. 그래서 네. 그 선수들과 비교를 해도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플레이에서 불성실함이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로빈슨이 처음에 데뷔를 할 때 30득점 이상 넣으면서 뭔가 희망을 보여줬다 그랬는데 그때도 좀 불안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놓고 나서 심판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해요. 물론 그게 심판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선수들은 꼬라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좀 그랬고 그리고 수비에서의 어떤 보이지 않는 움직임 자체가 활동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선수가 맞아요. 약간 데빈 윌리엄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스탯은 뭐 기복 있지만 나쁘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팀에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오거나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펼치느냐 이걸 봤을 때는 그 마레이 선수와는 완전 극단에 서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유형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저는 더 이상 쓰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 KT전 이번 주 KT전에 굉장히 신박한 장면이 하나 보였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선수가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수비에서 이제 너무 뭐 해치 쳐주고 이런 거는 못 하겠죠 사실 네. 당장. 그러니까 부담이 있어서 그거는 오케이. 그럼 이제 드랍백을 하면서 이제 페인트 존에 딱 서 있는 거라도 자리를 잘 잡아서 해주면 되는데 2대1 수비를 하는데 핸들러가 이쪽으로 오는데 내가 이제 그럼 드랍백이면 핸들러의 앞에 자리를 먼저 잡고 있다가 내 이제 가드가 따라오면은 어느 정도 따라오면은 그러면 이제 내 마크맨 라렌한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안 서 있고 그냥 여기 오든 만들 라렌에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냥 기본이 안 된 거거든요. 저 그렇죠. 이건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선수는 수비 의지 자체가 없는 선수다. 저는 저 프로 레벨에서 저런 수비가 나올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이 선수가 지금 삼성이 사실 뭐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지금 이제 네. 뭐 시즌 도중이고 뭐 다른 팀 외국 선수 교체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영입이 녹록치 않지만은 다른 국내 선수들 힘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외국 선수가 플레이를.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삼성 지금 6강 못 갑니다. 6승 22패면. 네. 뭐 사실적으로 이제 거의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팀은 진짜 확 바꿔야 돼요. 정말로. 네.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래야 성적이 나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져요. 지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럼 계속 질 수밖에 없어요. 이 팀은. 네. 뭐 한 경기 예를 들어서 정신력으로 반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팀은. 그렇죠. 뭔가 구조를 바꿔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지더라도 좀 얻는 게 있었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갉아먹기만 하잖아요. 네, 저희가 뭐 그거를 그 얻는 거를 뭐픽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탱킹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경기력이 안 나오면 어떤 뭔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로스터 운영이나 이런 것들 바뀌면 좋은데 아직도 그게 사실 크게 변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계속 이 1픽 듀오는 좀 써보고 무너지는 모습이 있더라도 실전에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임동석, 잔민국을 쓰는 거는 쓸 수는 있다가 봐요. 쓸 수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선수들이 최근 한 2, 3년 동안 그럼 공수에서 발전을 했느냐. 오히려 약간 좀 떨어지지 해보였죠.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수들은 딱 요 정도? 그러면 주전급으로 쓸 수 있냐? 이 주전급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로테이션 변화를 갖다가 주든지 그리고 로테이션을 좀 더 활발하게 하면서 이 선수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임팩트를 딱 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든지. 근데 주구장창 써요. 주구장창 쓰는데 주구장창 쓰니까 거기에서 허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잡을 경기를 놓쳐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또 출전 시간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유망주들이 크지는 못해요. 삼성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조금의 과감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확실한. 그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근데 그 변화가 없네요. 네. 참, 이거는 좀 좀 아쉽습니다. 답답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이제 그 부채질한 게 로빈슨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KCC 10승 18패 현재 9위고요. 네, 이 팀도 이제 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디비전 패했고 SK전 잘 쫓아갔다가 동점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또 아쉽게 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KCC는 여전히 실점이 많아요. 맞아요. 이 실점이 많은데 이 실점이 많은 이유부터 간단하게 좀 짚고 우리 주간 이슈를 한번 들어가봤으면 좋겠는데 댓글에서 나왔던 것처럼 일단 가드가 많은데 윙맨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미스매치 유발이 굉장히 많아요. 유발이 많다 보니까 뭐를 쓰냐면 지역방을 써요. 지역방을 썼는데 그 중심축이 뭐 이정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창영 있지만 뭐 정창영 선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활동력이 지금 예리하지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KCC는 계속 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라그나 선수도 공격적인 어떤 부담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비에서 했던 의지가 약간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디펜스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저희가 뭐 이근희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 얘기죠. 이근희도 아직 뭐 당장 SK전만 봐도 수비 실수가 아직도 많더라고요. 이 선수 또 수비에서 배워가야 되는 선수고 정창영은 사실은 지금 요즘에 공격에서 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정현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출전 시간 관리도 해주면서 누군가 핸들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김지한이 없고 유현주는 복귀를 했지만 아직도 이 선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경기력이 너무 안 좋고 이렇다 보니까
정창영에게 공격 롤이 어느 정도 가고 정창영이 나름 잘해주는 모습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비에서 사실 그럼 또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할 선수가 없잖아요. 맞아. 지금 예, 전준범도 없고 뭐 이렇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KCC가 최근에 뭐 곽정훈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가진 걸 다 끌어쓰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라인업 운영도 해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조금 한계는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윙맨 자원들이 있고 그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은 굉장히 클래식하겠어요. 그러니까 수비 그리고 3점 그렇죠. 또는 돌파. 예, 2대2에 대한 옵션은 없어요 거의.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선수는 딱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면 예를 들어서 전준범이다. 전준범은 프레임이 얇죠. 그럼 안영준은 못 막아요. 예를 들어서 양홍석을 못 막아요. 미스매치가 유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도 이 선수는 내외곽에서 받아먹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크만 해주면 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윙맨들의 어떤 그 역할 자체가 좀 한계점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윙맨들이 많지도 않아요. 많죠. 약해요 많이. KCC는. 작고 수비 네. 문제 있고. 네. 예, 근데 가드는 많아요. 맞아요. 예. 가드는 많은데 이 가드가 어떤 가드들이냐면 수비나 이런 부분에 내실이 많이 떨어지고 대신에 유현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게임 리딩의 어떤 센스가 있고 뭐 이정현 2대2 잘하고 뭐 김지한은 이제 김지한이 굳은일을 해야 되는데 굳은일을 잘 못하고 있고 정찬영 있고 그러니까 이 팀은 윙맨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가드진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그 가드진이 내실이 좋은 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KCC는 제가 볼 때는 이 선수 구성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변화를 좀 줘요. 네, 안 그러면 송교창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래도 그냥 언더독, 강력한 언더독 정도. 네. 그러니까 막 우승을 갖다 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느냐?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승현 선수 FA로 풀리면 예를 들어서 뭐 노릴 수 있는 팀들이 뭐 여러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KCC도 있을 수 있고 LG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승현 선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땐 굉장히 강해지겠죠. 근데 강해지는데 윙맨이 뭐 한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하다. 아니면 송교창이 있는데 송교창 또 군대를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런 이제 수비에서의 어떤 롤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승 확률이 객관적 전력에 비해서 우승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 좀 구조가 좀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번 시즌 어쨌든 우승 경쟁의 문법은 포워드 싸움이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뭐 이제 그리고 앞으로도 좀 그런 계속, 부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더 큰 선수 각 구단들이 큰 선수를 보고 있고 그 큰 선수들이 그 다재다능함 다른 서로 각자의 강점을 찾아 다재다능하게 가는 그런 선수들을 모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떤 요즘 리그의 판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각 팀들이. 예. 근데 KCC가 지난 오프 시즌 어떤 행보를 보면 사실 완전히 좀 다른 행보를 가져가죠. 오히려 가드를 더 영입하고 이게 왜냐하면 사실 지난 시즌 워낙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히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사실 뭐 송교창의 부상은 예상을 못하죠.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사실 송교창이 있었다고 해도 송교창, 김상규, 송창용 사실 이 라인으로는 그 이제 SK나 KT의 어떤 이런 높이들을 감당하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시즌 성공이고 이제는 뭔가 좀 이제 어떤 다른 팀들과 경쟁을 위해서 어쨌든 이 팀은 늘 우승을 원하는 팀이지 않습니까? KCC는. 예, 그렇다면은 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FA 영입, 트레이드, 신인 선발 부분에서 사실 신인도 그래서 가드 보강이 좀 많았었으니까요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KC는 그렇고 지금 라그나 선수가 좀 밖으로 나오는 비율이 좀 높아요. 그렇죠. 뭐 지난주에 이제 또 유덕 씨가 이 3점 던지는 비율이 높은 것, 3점 횟수 자체가 시도 횟수 자체가 높아진 것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공격에서 뭐 저희가 뭐 이제 포지션 뭐 이제 뭐 핸들러, 윙, 빅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또 이제 공격에서 2대2 어떤 관련해서 롤을 나누지만 스크리너와 핸들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KCC 현재 어떤 이제 로스터 상황에서 가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스크리너가 없어요. 네. 단단한 스크리너. 예, 그러니까 송교창이 그나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조적으로 해준 선수였는데 현재 라거나만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아셈마레이가 이제 스크린 이제 2대1을 많이 하면 스크리너로 많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건 이제 체력 부담이랑 연결한 얘기긴 한데 라거나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KCC는 어쨌든 이 팀의 기반은 가드다 보니까 라거나 1대1보다는 당연히 가드들 이정현이나 유현준의 2대2 이 선수들이 2대1을 살려줘야 되고 그럼 라거나 부지런히 밖으로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 구역 자체가 엘보우, 탑 요쪽에서 어떤 요쪽에 많이 좀 와 있고 거기서 핸드오프하고 스크린 걸어주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풋백 득점 올려주고 아니면 그냥 점퍼 이렇다 보니까 3점 시도가 많아지고 밖으로 계속 밀려나가는 게 아닌가. 만약에 송교창이나 혹은 지금 있는 김상규가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준 다음에 사실 라거나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라거나가 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이런 이제 좀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다. 그렇죠. 라거나의 그런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동이 돼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KGC가 지금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C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곽정훈을 쓴다든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제 당장 뭐 기량에서 실수도 많고 뭐 이랬지만은 정창영, 유현준 복귀시켜서 그러니까 SK전을 보면은 추격할 때 보면은 그 지난 시즌 잘 될 때 KCC 모습 있잖아요. 네, 네. 수비 성공하고 엄청난 템포로 푸시해서 그냥 속공 득점 만들어 버려서 순식간에 쫓아가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정현, 유현준 그리고 이제 뭐 부상자가 많아서 다른 가드 쓸 때는 나올 수가 없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조금 당장은 좀 기량이 아쉽더라도 좀 에너지 레벨 높은 선수들을 조금 더 써서 스피드 되는 선수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원래 좋았던 것들을 좀 살려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라인업도 좀 활용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 지금은 임기응변이죠. 예. 근데 어쨌든 KCC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모비스 15승 13패 4위입니다. 4위로 올라왔어요. 이 팀. 네. 삼성, LG, 오리온 다 잡았습니다. 이 팀 뭐예요? 아니 1라운드 때만 해도 큰일 났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제가 이제 현농한으로서 현농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갑론을 박도 하고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4강 안에 물론 이제 지금 뭐 중위권이 워낙 촘촘해서 뭐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4위까지 올라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어메이징한 놀라운 일입니다. 시즌 전에 네. 네. 현대모비스를 전 예상 순위 7인가 뭐 그렇게 나왔. 저도 아마 7위에 났을 네, 거예요. 그래서 유작 감독이 그 그걸 얘기를 이제 전에 들으면서 네. 뭐 우리가 6강 못 간다고 두고 봐 이랬다가 네. 그 라션 토머스가 죽을 좀 쓰면서 네. 아유 니들 말이 맞았네 뭐 이랬다가 네. 지금 다시 이제 유작 감독 안 보려고요. 요즘 울산에 안 오시더라고요. 네, 안 가려고요 웬만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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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라션 토마스가 물론 이 선수가 이제 뭐 약간의 한계는 있는데 근데 딱 이제 그 시즌 전에 영입할 때 현대모비스 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유작 감독님이 기대하셨던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장점들 에너지 레벨 활동량 달려주고 그리고 2대2 수비 빡세게 탁탁탁 해주고 이런 모습 또 이제 이것도 이제 이동혁 기자께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만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그걸 정확하게 해주면서 이 현대모비스의 그 끈끈함 자체가 되게 살아나 에너지 레벨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1라운드에 네, 비해서. 예, 이게 현대모비스를 그래서 요즘에 상대하는 팀들이 경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트랜지션 막아야 된다. 그리고 상대가 공격 리바운드 생산이 좋아 세컨 찬스 득점을 막아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두 개 다가 에너지 레벨이 기반이 되어야 무조건 사이즈 에너지 레벨이 기반이 된 팀들이 나오는 어떤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많이 올라왔구나. 1라운드와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구나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 팀이 지금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건강해져 있어요. 예전 얘기를 하면 예전에 양동근이 있고 이대성이 있고 뭐 그 또 누구냐 함지훈이 있고 이랬을 때는 그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많았었고 벤치를 이렇게 보면 벤치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갖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롤맨들은 많았는데 이 선수들이 어떤 결정적인 한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야 벤치에서 쓸만한 자원이 별로 많지는 않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KGC나 플레이오프 가면 그 약점들이 드러나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윙맨 자원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윙맨 자원이 좋은 팀들한테는 플레이오프에서 지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현대모비스가 2년 전 그리고 작년 들어오면서 팀을 전체적으로 개편을 하는데 굉장히 높아지고 길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 선수들이 누구나 뭐 김국찬도 있고 이우석도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어 신민석도 있고 그렇죠. 최진수도 있고 이런 근데 이 선수들이 로테이션을 돌면서 이제 뛴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길고 빠르고 공격 리바운드를 허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네. 이제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 팀의 약점은 뭐냐면 코어가 부족해. 함지훈밖에 없어. 근데 함지훈도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쓰면 탈락. 맞아요. 그래서 라션 토마스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라션 토마스가 좀 이상했었어요. 그러다가 라션 토마스도 거기에 이제 동화가 되면서 뭔가를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팀이 이렇게 보면 실책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어이없는 플레이도 해요. 그리고 그 윙맨들이 이렇게 보면 뭐 슛 셀렉션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물론 이제 패턴을 잘 만들어주긴 하지만 그리고 슈팅의 어떤 효율성이 좋은 편도 아니에요. 근데 꾸역꾸역 하면서 이겨요. 이게 그 사이즈와 다재다능함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닌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하나 떼놓고 그러니까 이게 오리온이랑 비교하겠습니다. 오리온 팬분들 죄송한데 하나하나 떼놓고 봤을 때는 오리온이 게임이 안 돼요. 훨씬 좋아요. 오리온이. 네. 근데 우리 이제 같이 뭉쳐놓고 네. 40분 게임을 치른다고 봤을 때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예, 이게 왜냐면 그 말씀하신 이게 사이즈와 다재다능함을 갖춘 선수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대모비스가 그 말씀하신 그 이제 이대성, 양동근, 함지훈, 라거나, 문태종 그때 네. 정말 최강의 통합 우승 시절 이후에 2년 동안 이제 리빌딩이 있었잖아요. 11월 11일에 2년 연속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고 신인 선수들 뭐 이번에 4명이나 선발해서 화제도 됐고 이런 이제 트레이드와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로스터가 이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난 시즌 어쨌든 2위 했고 4강에서 떨어졌다고 하지만 3점 전패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번 시즌도 어쨌든 플레이오프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성적과 성장을 동시에 리빌딩 동시에 가져가고 있어서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사실 되게 놀랍습니다. 예, 솔직히 이번 시즌은 저는 솔직히 기대를 별로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만 해도 현대모비스가 잘 나갈 때도 일단 서명진 잡자. 그러면 손농 혼자만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한계가 뚜렷한 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서명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없는데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팀이 완전 지금 체질 개선이 되어 있고. 미래도 지금 그리스 너무 어리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대단한 좀 무서운 팀이 됐어요 지금. 이 팀의 팀 컬러가 지금은 예. 버크라가 뛰면 롱볼이고, 그러니까 랭스 앤 버세틸러티가 있는 팀이고, 그리고 토마스가 뛰면 스몰볼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통 빅맨이 없어 이 팀은요. 그래서 빨라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모비스 카멜론 볼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구태하네요. 까멜레온.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변화한다는 거죠. 경기 내에서도 갑자기 확.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이 모비스의 이런 그 팀 컬러가 살짝 정립이 되고 있는데 어떤 코어가 정립이 되냐면 저는 김국찬, 이우석, 김동준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김국찬은 코어가 없는 팀들의 문제는 메이드거든요. 메이드율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흐름을 계속 내주는데 김국찬이 그 메이드를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이 패턴을 돌릴 때 만약 김국찬한테 볼이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석점이 들어갔구나, 뭐 또는 미들이 들어갔구나 이런 부분이 있고 이우석 같은 경우는 그 내외가에서 링커 역할을 엄청 잘해서 행동대장인데 행동대장으로서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오리온하고 게임을 할 때 이대성이 막는데 마지막에 거기에서 이우석이 어쨌든 우겨 넣으면서 반칙까지 해서 3점 플레이를 해요. 물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팀은 거기 어떤 위치에 있는 선수가 들어와도 이대성과 뭔가 이제 공격이나 수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구나.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 이제 김동준인데 김동준은 좀 더 봐야 되는데 이 선수의 확실히 디시전 메이킹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 타이밍이 한 타임 빨라요 이 선수가. 맞아요. 네. 그러면서 현대모비스의 약점이 뭐냐면 이 팀이 그 슈팅 셀렉션이나 공격에서 뻑뻑함이 있었는데 그 뻑뻑함을 좀 더 풀어주는 그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뭐 이 선수가 이제 슛을 넣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좋아 보였고, 그리고 서명진이나 이현민이 할 수 없는 어떤 그 압박과 수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무서워지기나 했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동준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그러니까 네. 이 선수가 있을 때 뭐가 좋냐면, 그러니까 서명진이 이제 지금 뭐 아픈 선수한테 좀 미안해요. 어쨌든 이 선수 단점도 저희가 많이 얘기했는데 이 선수가 있을 때 문제점 뭐냐면 이런 클러치 타임에서 24초가 있으면은 마지막 5초 구간에서 꾸역꾸역 던지게 되는, 공격이 다 죽어서 볼 흐름이 다 죽어서 왜냐면 디시전 메이킹이 느리니까 볼이 원활하게 돌지 않다가 꾸역꾸역 던지는 이런 슛들도 많았는데 김동준은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8초 걸려서 16초부터 하프코트 공격을 시작한다고 해도 한
한 7, 8초 남았을 때 슛을 던지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유도를 해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안 돼도 자기가 마지막에 뭔가를 만듭니다. 이 선수는. 그래서 어떤 네. 기대감이 있어. 이 선수가 딱 잡았을 때 음. 이번에는 어떤 식의 선택을 하지? 함준한테 그렇죠. 포스트 패스를 할까? 음. 아니면 밖으로 좀 뺄까? 아니면 2대 공격을 할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작 감독님 계속 이제 어제도 또 이제 농구 길을 알고 한다. 그리고 이건 타고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농구 길을 알기 때문에 단순히 디시전 메이킹이 빠른 것뿐만 아니라 좋은 플레이로 이어져요. 네, 정확한 플레이래요. 어제도 마지막에 함준의 슛이 안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 약간 말리는 듯한 상황에서 되게 좋은 패스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자체가 현대모비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이고, 뭐 유작 감독님이 앞으로 이 선수를 되게 장기적으로 좀 키울 것 같은 어떤 뉘앙스를 요즘에 풍기고 계시는데, 단순히 지금 반짝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갈 수 있는 어떤 멤버지 않을까. 말씀하신 어떤 수비적인 강점도 있고, 사이즈는 작지만은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미래가 굉장히 밝아서 더 좀 무섭습니다. 네. 이 선수 근데 아주 좋은데 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단 사이즈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웨이트가 프레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더 가다듬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제가 이제 관계자 들어봤거든요. 김동현 선수의 어떤 마인드, 어떤 스타일의 선수인가 마인드,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관계자분이 약간 흑인의 마인드가 있다. 이게 뭐냐면 나 성공할 거야. 어떤 건지 알죠? 약간 우리나라는 그냥 뭔가 입신양면 같은 이런 느낌이라면, 흑인은 나 성공해서, 물론 김동현 선수 그렇다는 거 아니고 플렉스 할 거야. 나 돈 많이 벌 거야. 프로로서 성공해서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 굉장히 좀 도끼가 있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플레이도 그렇고 그런 게 느껴져서, 이게 또 현대모비스가 저희 1라운드 안 낼 때 다 너무 순하다. 착한 느낌인데 이우석 빼고 그렇죠. 뭔가 깡따구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많이 했었는데, 김동준은 거기서 좀 다른 스타일의, 또 토마스도 이제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팀 상승 효과가 좀 나오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좀 급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쏟아냈습니다 네, 지금. 네, 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